지난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하며 홍콩 시민 100만 명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송환법은 철화됐지만 홍콩 시민과 학생들은 이제 홍콩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롤모델이다. 홍콩 시위대는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이 홍콩의 롤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영화 택시 운전사와 변호인 1987을 보며 민주화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광주 민주화 운동,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거쳐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 불과 32년 전입니다. 그리고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우리의 1980년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대학가 곳곳에선 연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탠드 위드 홍콩, 홍콩 투쟁 정당하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한국 대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침묵 행진을 하며 홍콩 시민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번역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가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중국 유학생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무단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 경찰에선 수사에 나섰고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홍콩 민주화 시위에 연대해야 한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있었던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집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한 상황과 문화는 다르지만 30여 년 전 한국과 많이 닮아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 그 결과 역시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홍콩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홍콩 20대, 간밤에도 아주 격한 시위가 계속됐다고 하죠.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 20대를 완전히 지금 포위한 채 있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퇴로마저 시위대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콩 현지 교민을 연결하는 순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두 분과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 교수님 먼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재 유학생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있는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도 있긴 하지만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대학생들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게 막고 있는 상황이래요. 거의 뭐 도관에든 쥐처럼 완전히 막고서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을 체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공권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권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뭐 시위를 했더라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막고 음식도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기 10대, 2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층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결사항전을 외치고서 심지어는 뭐 염소 폭탄을 만들었다. 염소로 만든 폭탄. 왜냐면 이공계니까 이제 공대 계열, 화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폭탄을 제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폭력행위라는 시위대를 폭동혐의로 모두 다 체포하겠다.
보호하겠다 이게 지금 홍콩 당국의 예. 주장이고 지금 생각인데 예.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 시위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대학의 교수들이나 총장까지 나서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좀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측 다 그걸 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유서 써놓고 결사항쟁을 외치는 학생들까지 있을 만큼 네. 상당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유서까지 정말 쓰면서 결사항전을 하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 경찰의 고사 작전에 지금 일부 시위대들이 이제 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도 좀 본인의 친구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했으나 뭐 지치고 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시위대가 여러모로 좀 위험한 상황에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으로 기점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는 좀 벗어났다. 예. 오히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뭐 유서를 쓰고 그다음에 결사항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중문대에 남아 있는 친구 뭐 학생들이 한 100명 그리고 어제 체포됐다고 언론에 보도는 뭐 400명 혹은 500명 이야기하는데요. 예. 어제 저녁쯤에 그 홍콩에서 거기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예. 그리고 그 정치인들 예, 예. 뭐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중문대에 들어가지고 학생들 좀 설득했을 거예요. 네. 나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18세 이하는 그냥 사진 찍고 개인정보 받고 그리고 뭐 집으로 풀어주고요. 18세 이상은 좀 지금 체포를 한 상태인데 예.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대신에 학생들은 출자하기 전에 경찰들을 불신하거든요. 예.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도 뭐냐면 개인정보를 다 가졌는데 폭동죄로 기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저 어른들이 저 현장에 좀 남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줬으면 그러면 아마 경찰이 극단적인 진압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그 교장 특히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은 뭐 성명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 정도에는 뭐 어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 함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요 그 강경파인 크리스탕을 홍콩 경찰 총수로 공식 기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홍콩 시위대 진압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겠죠.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숫자 줄은 거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0명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진압을 굳이 경찰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강경파를 임명한 이유는 앞으로도 진압의 기조는 계속 강경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 같고요. 예. 이건 좀 중국 중앙정부의 뭐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조금 홍콩을 진정시키고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유학생을 연결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봤던 게 이 홍콩의 시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 또 저렇게 위험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홍콩 자신들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느껴진다. 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진단을 이 한국 유학생이 내렸거든요.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지금 예. 사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예. 20대가 46.3% 정도 되고요. 10대, 20대, 30대를 다 합치면 전체 시위 참가자 7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젊은 세대가 시위의 주축과 동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아까 뭐 우리가 인터뷰를 했던 그 학생의 말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점점점 홍콩에 대한 관여나 개입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홍콩이 누려왔던 경제적인 부흥도 결국은 자유,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기본적 틀 위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오게 되고 중국이 어느 정도로 홍콩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얻어가려는 의도를 갖게 되면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점점점 어두운 미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봐요. 예. 그것이 예를 들면 송환법, 처음 출발의 송환법 아니었습니까? 네네. 송환법, 그리고 지금 공명금지법, 이번에 물론 위헌이 됐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중국이 뭔가 자유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 인간의 권리 이 자체를 억압할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 그것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들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어떤 위험 또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대로 계속 중국의 그런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발의 형태로 나타난 게 지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이 시위 어떻게 좀 그 배경을 분석하세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1997년 송환된 연도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이 지금 10대, 20대죠 지금은. 그리고 법적 지위가 그 이전 97년 이전의 홍콩인들하고 다릅니다. 그 예를 들면 영연방에 이민을 가거나 할 때 지위가 다르거든요. 영국으로 또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럴 때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층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50년 동안 지금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난 뒤에는 중국으로 원 차이나가 되는 방식으로 지금 기본법이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대나 20대가 좀 앞으로 2047년 얘는 한 40대, 50대가 되거든요. 그때는 자기들이 완전히 중국에 포함되면 중국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지금 거기 중산층 이상이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대, 20대 청년층이 아주 빈곤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임금의 삭감 그리고 앞으로 집값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홍콩의 10대, 20대들이 저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마 아시아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저게 학생들이 저 정도 집단적으로 홍콩 인구가 740만 명 정도인데요. 또 어떨 때는 200만 명 정도 나오죠. 4명 중에 1명이 시위에 참가하거든요. 아마 홍콩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느낌을 가장 크게 받은 게 지금일 거고요. 홍콩 시민들이 개인화되어 있다 이번처럼 저렇게 연대를 한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 연대도 강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에서 아마 지금 홍콩의 저 세대도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 세대는 세계적으로 밀레니얼스 세대라고 하는데요. 한국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연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공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좀 홍콩을 둘러싸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서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1차 책임은 홍콩 정부에 있다.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홍콩 정부가 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경 진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홍콩이 아니고 시진핑이겠죠. 네. 지금 시진핑이 지금 10월 31일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네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강경 진압을 주문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캐리람이 경질되지 않을까, 좀 유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11월 14일 날 시진핑이 브라질의 브릭스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또 한 번 폭력 범죄를 엄단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저건 아마 시진핑은 1842년 난징 조약 이전의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편 전쟁 때 지금 중국이 종이 호랑인 게 증명이 됐었고 홍콩을 할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룡반도까지 홍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이전 체제로 돌리겠다는 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중국몽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국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주 비관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중국은 두 개의 백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 창당을 한 100주년이 되는 내년 후년 2021년에는 소강사회를 만들겠다. 그때는 인민의 복지가 완성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중국을 건설했던 신중국인 2049년 그때는 100년이 되는데 그때는 대동사회 그때는 세계 초인류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형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국주의 하나의 차이나의 중국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저는 양상은 한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에도 많이 보입니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들이 전제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게 과연 아시아의 공존에서 바람직하느냐 그런 게 지금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홍콩의 사태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짚어주셨고요. 한편 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위헌 결정을 내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복면금지법으로
대자보로 인해서 홍콩 사태가 좀 더 악화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 위헌 결정이 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사태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 사태는 점점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당장 중국 본토에서는 이 문제를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홍콩 법원이 자체적으로 복면금지법이 잘못됐다고 위헌 처리를 했더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무위원회 안에 법제공작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 예.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헌법만 홍콩의 법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위헌 여부를. 예, 그러니까 예. 홍콩의 고등법원은 판단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상무위원회에서 이걸 뒤집겠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콩 법원의 판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데 네네. 이게 과연 정말 민주적인 질서를 지키는 나라인지 예. 물론 뭐 사회주 국가니까 그것까지 요구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하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이 복면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강하게 홍콩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냈으니까 우리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고 예. 저항하면 할수록 중국 정부는 본인들의 원칙을 내세워서 또 전인대가 정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충돌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대에 붙어있던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도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으면 레논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거든요. 예. 체코에서 예전에 존 레논의 노래 가사를 함께 붙이면서 저항의 뜻을 표현했던 그런 것을 유래해서 레논벽이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옆쪽에 2개의 레논벽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한 장의 전지가 2장의 전지를 붙여놨는데 한 장의 전지가 훼손이 됐고 찢겨진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저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저게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누가 저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아마 이제 주최 측이나 아니면 총학생 측에서는 중국 학생들의 행동이 아니었겠다는 의심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런 내논벽을 설치하는 일들이 계속 전국의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의 어떤 그 시위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어떤 세력들도 우리 사회에 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까지 이 홍콩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으면 위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위법적인 행동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대자보를 붙이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기존에 게재되어 있는 대자보를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방해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 이젠 중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또는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도 확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 건전한 토론과 대화는 인정하되 물리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린치를 가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서울대의 이 대자보가 훼손됐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뭐 학생들끼리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임 교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중국 유학생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기 레논벽 원조가 어찌 보면 대자보. 예. 그러니까 대자보 본래 중국에서 나온 그 매체 수단입니다. 예. 누구든지 벽에다가 마오쩌둥도 그랬고 덩샤핑도 그렇고 그 이후에 중국에는 수많은 사상투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반대파의 뭐 대자보 100%를 찍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옆에 갖다 붙였지. 예. 지금 중국 학생들도 좀 그렇게 관용적인 상대에 대한 인정 이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포스트잇이라든지 레논벽 대자보가 중국의 현재 정치의 전통과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전통을 존중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아시아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공론장이 대만에서도 생기고 한국에서 생기고 있는데요. 예. 잘하면 이게 오히려 이 갈등을 극복하는 훌륭한
한국의 학생, 중국의 학생, 그리고 홍콩의 학생이 하나의 장에서 서로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요. 오늘은 최진봉 교수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한 줄 참견은요. 가정맹어호라는 말입니다. 한자성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가혹한 정치의 폐해를 비유하는 말인데 예.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예. 홍콩도 중국의 일부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홍콩이 그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 예. 홍콩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예. 그걸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호랑이처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학 교수 그리고 차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